안녕하세요. 모두의 논술입니다. 반갑습니다. 1월 7일에 이번에 단국대학교 교직원 관련해서 시험이 있지요. 단국대학교가 이번에는 시험을 좀 일찍 보는 걸로 공지가 됐더라고요. 원래는 저기 상반기에 봐야 되는데 좀 일찍 시험을 보는 이유는 보통 3월 달부터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우리가 단국대학교 시험을 준비를 할 때는요,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. 시험의 특성과 그리고 형식의 전환, 그리고 준비 과정인데요. 처음부터 보면 이제 시험의 특성상 이 시험은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교직원 시험이라고 한다는 거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첫 번째 유형은 제시문이 나오고 그리고 문제가 나오는 유형. 네,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인데요. 이 제시문의 형태는 학교마다 그리고 이번 시험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유동성이 있어요. 물론 이제 제시문 나오고 바로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있고 제시문이 여러 개가 나온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. 단국대학교는 예전부터 이 후자, 그러니까 두 번째 유형을, 1-2의 유형을 지향하던 학교였어요. 그래서 문제를 A, B를 놓고 문제를 중간에 놓고, 뭐, C를 놓고 문제를 놓고, 이런 식으로 1-1, 2, 3 이런 식으로 보던 학교고, 실제 시험 시간도 원래 90분을 지향했었거든요. 네, 이런 유형이 있어요. 두 번째 유형은 문제 자체가 좀 긴 유형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따로 이렇게 표기하지는 않고요. 문제 자체가 아예 긴 유형이에요.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최근에는 어떠어떠한 상황인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고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써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유형이에요. 그러니까 이 제시문 자체가 이렇게 긴 문제로 이제 치환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같은 계열의 유형이기는 해요. 세 번째 유형은 문제만 딱 나오는 유형이에요.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이 세 번째 유형이 가장 익숙하기는 하죠. 왜냐하면 이제 칼럼 쓰기 방식으로 쓰는 분들이 꽤 많은데 사실은 이쪽하고는 지금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. 3번 유형을 아직까지 지향하는 학교는 있지요. 뭐 KD 학교라든지 여러 개 학교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HD 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WD 학교도 이런 유형을 잘 따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 유형은 아니에요. 이번 유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주 소수의 학교만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첫 번째 유형, 그러니까 제시문을 활용한 유형은 대부분 대입 논술이 있는 학교가 이런 유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단국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유형을 굉장히 선호하는 학교예요. 그래서 약간 시간도 뭐 60분, 90분 어떻게 배정될지 이번에는 모르겠어요. 그런데 아마 그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. 아무래도 21년, 그러니까 22년 상반기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1-1의 유형으로 출제가 낸 적이 있으니까 올해까지는 그냥 이런 유형을 지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제시문이 나오는 시험의 유형 같은 경우는 제시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. 여러분도 이제 서칭을 해보시고 이제 뭐 지난 관용 문제를 구해서 풀어보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뭐좀 풀어보고 시험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두 번째는 형식의 전환이에요. 원래는 이런 방식으로 90분의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었는데 이거는 60분짜리 문제를 주고
문제는 총 3개가 나온 거예요. 1, 2, 3 이런 식으로.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나눠서 쓸 것인가 아니면 한 번에 쓸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이건 딱히 공식은 없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60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시험 시간을 부여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보통 60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글자 수를 산정을 하고 여러분도 연습하는 과정에서 나는 60분 동안 대략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개요를 작성한 이후 그리고 내가 이거를 답안지를 작성했을 때 총 몇 글자를 썼을 때가 내가 가장 좋은 답안지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타진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보통 논술 준비를 할 때, 준비는 하지만 효과적으로 못했다가 어떤 유형이냐면, 이 문제를 풀어는 보는데 전반적으로 나는 몇 글자를 쓰는지 그리고 총 분량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나는 개요를 쓰는지 그 개요를 쓴다면 목차형 개요를 쓰는지 아니면 다이어그램 방식의 개요를 쓰는지 이런 것들도 내가 어떤 식으로 글자를 그 글자 수를 충족하고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이제 본인 자체를 잘 이해 못하는 상황에서 시험을 보면 실제 시험 준비를 잘 못했다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평균 글자 수도 좀 헤아려 봐야 되고, 그리고 나는 60분을 보통 어떤 방식으로 몇 글자를 썼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그 통계를 좀 구해 봐야 되는 것도 이제 1월 7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.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긴 합니다. 그래서 이 준비 과정에서는요, 보통 이게 처음인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단국대학교는 뭐 상반기에 한 번,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시험을 보기는 하는데, 이 시험을 볼 때 그 지난번에 내가 시험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, 처음으로 이제 논술 시험을 보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준비 과정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약간 수기 방식의 작성을 연습을 한다는 거를 저는 좀 권장을 드립니다. 왜냐하면 PC의 환경에서 연습을 하잖아요. 그럼 장단점이 있죠. PC 연습은 일단 수정이 용이해서 연습이 쉬워요. 그리고 시간상 소요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. 이렇게 편리하기 때문에 PC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수기 연습은요.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실제 시험과 유사하다.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?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너무 적게 걸리니까 PC 연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. 근데 실제 시험은 수기로 하거든요. 근데 어디에서 차이가 생기냐면 퇴고의 과정에서 차이가 좀 많이 생깁니다. 퇴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써놓고 고치는 건데 실제로 수기 연습을 안 해보신 분들은 실제 시험에 가서 내가 수정이 굉장히 불리하고 생소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수기 연습을 하되 그 보통 교직원 시험에서는 B포용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간혹 가다가 A포용지를 그냥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는 B포용지가 좀 높습니다. 그리고 구하기 쉬운 건 A포용지잖아요. 사실은 뭐 글자 수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B포용지와 A포용지를 뭐 혼용해서 쓰는 건 너무 좋지만 그거는 좀 그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A4용지라도 실제로 줄글 답안지가 있을 겁니다. 그 A4용지 중에 줄이 있는 거 있잖아요. 그걸 구하셔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이 실제 단국대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이 제가 얘기 드린 첫 번째 얘기, 그러니까 시험의 특성과 제시문이 있는 문제의 특성, 그리고 두 번째, 이번에 형식이 전환되었으니 90분도 써보고 60분도 써보고 그 두 가지 요소, 그리고 세 번째로 수기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것, 요거를 같이 통합해가지고 연습을 했을 때 실제 시험에서 도움이 좀 된다고 할 수 있어요. 이번에 그 단국대학교가 실제로 3월 달부터 실무 그 업무를 좀 보려고 그 여러분들 이제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번 채용이 굉장히 그 경쟁률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.
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오늘 당부드린 얘기를 좀 이행을 좀 해보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또 연습도 수기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내가 60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써봤을 때 대략 나는 몇 글자를 썼을 때가 가장 유리한지 그것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은 단국대학교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